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인대학의 조용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잘 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생물을 구성하는 것 중에 그 형질적인 요소는 노력으로 잘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형질적인 요소는 잘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알려면 잘 바뀌지 않는 것이 뭔가 이거부터 알면은 그 본질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잘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형질적인 요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곰은 지금 뭐 잡식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뭐 어떤 때는 꿀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짐승고기도 먹고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지만 곰의 이빨을 보면 치아 어금니를 보면 이 어금니는 가위처럼 생긴 구조로 썰어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썰어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은 바로 육식동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곰의 본질은 지금은 여러 가지 먹지만 원래는 본질은 육식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자, 말은 이로 보면 맷돌처럼 갈아먹는 일을 가졌습니다. 이건 초식동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본질은 초식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 사람의 이를 보면 사람의 이는 으깨 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뭘 으깨 먹죠? 씨앗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으깨 먹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과식동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질은 지금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먹고 잡식동물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견과류를 으깨 먹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네안데르탈인이 빙하기 내내 15,000년 동안 고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대로 과식동물 이를 사람의 이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하고 사람은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는 과식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와 사람은 과식동물이라는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를 알아본다. 이것도 다른 말로 바꾸면 형질문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이 인구는 세계 26등인데 올림픽 나가면 5등, 6등, 7등, 10등 굉장한 성적을 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이 잘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마침 채택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한국인이 잘 못하는 것이 채택이 되면 1등 못하죠. 그 예로 뭔가요? 단거리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단거리를 전혀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인이 타고나는 다리 모양이 단거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거리 선수가 되려면 뼈 길이에 비해서 근육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뼈 길이에 비해서 근육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나중에 지렛대 원리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뼈 길이에 비해서 근육 길이가 긴 민족입니다. 거의 전국 균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생성되면서 갖춘 아주 고유한 특징의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구조에서는 속도를 내는 운동보다는 힘쓰는 운동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에 올림픽 처음 나가서 역도에 동메달을 따고 또 이렇게 되면 마라톤도 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도 금메달을 따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면서도 못하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단거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로 물려받은 형질적인 요소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 이렇게 태어났지만 나는 단거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단거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겁니다.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해야죠. 자, 우리 한국인과 유럽인을 백분비로, 키가 같다고 치고 백분비로 비교하면 우리 한국인은 다리 근육, 허벅다리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크고 굵고 깁니다. 그래서 힘줄이 대신 짧은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인의 아주 고유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땅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끼리만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형질이 더 강화돼서 남은 겁니다. 유럽인은 우리 한국인과 반대로 상체, 팔의 위팔과 아래팔의 근육 길이가 길고 대신 힘줄이 짧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증거로 물론 여러 가지 운동 측정 결과도 계량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유럽인의 팔의 피부 면적이 우리 한국인 남자 팔의 피부 면적보다 30%나 넓습니다. 30%나 넓다는 말은 속에 근육이 두껍게 꽉 차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나 차이 나게 큽니다. 근데 그것도 굵은 쪽, 팔을 굽히는 쪽 근육에서 큰 게 아니라 유럽인이 신근 쪽, 팔을 펴는 쪽의 근육이 커서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굵은 능력, 굽히는 근육 능력에는 동양인과 서양인, 한국인과 서양인의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신근 능력은 유럽인이 2배나 셉니다. 이런 건 타고나는 거고 잘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끼리만 결혼해 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결혼할 거기 때문에 이게 강화될지언정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서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유럽인을 이해하는데 전혀 나쁜 점이 없죠. 그러니까 형질을 연구하는 거 이거 작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 역도의 사재혁 선수 허벅다리 근육을 보세요. 운동하면 이렇게 커지나요? 다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 커집니다. 자, 우리 한국인은 상완근의 이두박근, 상완 이두근도 근육 길이가 짧은 형인데 이분은 근육 길이도 깁니다. 그러니까 굽힌근도 세고 펴는 근도 세고 허벅다리 근육도 세게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재혁 선수 같은 거죠. 그 덕분에 저는 역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한국의 이름을 빛내는 이런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라톤과 단거리는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잘한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라고 해서 어느 쪽의 출신이든지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동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선수들은 마라톤에 능합니다. 마라톤은 지속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근육이죠. 이런 형이 발달되어 있고 서아프리카 선수들은 단거리 선수가 많습니다. 세계 랭킹 150위, 150명이 거의 서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훈련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타고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타고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장차의 교육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연구할 가치가 있고 그런 개념을 형질문화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각기 다르게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파기만 하면 언젠가
깊이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단한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파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무른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파기 시작하죠. 그러면 단단한 땅은 안식각이 크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깊게 팔 수 있죠. 무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깊게 팔려면 넓게 파야 되죠. 흙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이미 길어졌고 세상의 변화는 빠르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오게 되는 세상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형질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형질에 맞는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형질 문화론이 과거보다는 더 의미를 갖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는 북방계형이죠. 그러니까 허벅다리 근육, 종아리 근육이 큰 소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고 주변 사람 스케이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저한테까지도 큰 영광을 안겨주고 있죠. 이분은 운동선수 중에, 같은 종목의 선수 중에 남방계형인데, 이분은 작은 근육을 잘 활용하는 남방계적인 특성을 잘 활용해서 리듬 체조에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분은 세형의 그 중간형인데, 그러니까 섬세성도 가지고 있고 대근육의 힘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본인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서 인생의 성공을 갖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고 있죠. 제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8명을 상세 조사를 했습니다. 형질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 종목과 그분의 신체 조건이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단 그 중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그 한 명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실하게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지만 최후까지 성실성을 다하는 경우에 금메달을 따는 걸 봤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는데 형질적 뒷받침을 자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면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형질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형질은 불변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요소에 근거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그래서 나와 자신의 또는 주변 사람의 발전을 돕는다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요소, 형질을 먼저 아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